아침마당 화요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드라마 중에 탤런트 김재원 씨가 이름이 같은 김재원 씨. 그 청각장애인 역할을 네.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들리진 않고 말은 잘할 수 있어서 네. 상대방의 입을 보고 말로 표현하는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네. 진짜 가능할까? 진짜 저런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데 말은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4개 국어를 하세요. 오늘 첫 번째 모신 초대 손님이 바로 그분인데요. 우리나라 말,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김혜영 씨. 4개 국어 하신대요. 아니 네.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국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영어며 일어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일까. 만나 기대가 많이 보겠습니다. 됩니다. 예, 요즘은 또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아주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일본 금융회사에서 법무 심사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수림 씨,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세요. 예뻐요. 네, 어떻게 저희 이야기 알아듣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제 이야기 예, 알아듣으시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으세요? 예. 아. 지금 눈을 감으면 아주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예. 눈을 감으면 그렇죠. 보이질 않으니까 예. 소리도 안 들리겠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빨리 말하면? 빨리 말하거나 입을 좀 작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밑을 보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뭐 저는 잘하고 있나요? 예. 그럼 보청기 안 끼셨어요? 아니, 쓰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아요. 4개 국어 하는 거 맞으세요? 예. 그러면 4개 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 응. 우리말은 안녕하세요. 예. 일본어는? konnichiwa. 영어는? hello. 그건 저도 알아요. 스페인어는? ¿Cómo estás? hola. 올라. 그거 뭐예요? 좀 간단하고.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영어로 하면 하이 같은 게 오라고요. 예.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외국어로 말할 때도 알아들으세요? 할 때도 있고 좀 한국어 같은 외국어를 하면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알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해볼게요. 아나타와 니혼고 데키마스까? 아나타와 니혼고 데키마스까? 일본어 데스까? 니혼고 데스. 일본어. 뭐라 지금 그러는지? 일본어 할 수 있냐고 물어요. 올라. 올라. 그거 너무 간단하니까. No hablo español. No hablas. 응. Ahora hablas. Habla? Hablo español. Muy Tú poco. eres bonita y amable. No bonita. 구아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혀 못 알아듣고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페인어를 못한다 그랬더니 못하냐? 할 줄 아는데 당신은 또 할 줄 안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아름답고 우아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름답지 않다고. 오,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왜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데 척척척 외국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사실 안 들린다는 게 큰 핸디캡 장애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하나 있으면 새롭게 다른 걸로 보상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안 들리셨어요? 네, 한 6살쯤 때부터.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안 들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날에 할머니가 열쇠를 잠그고
밖에 나가셨을 때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때 거기 까불고 있다고. 아,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안 열어줬다고 이렇게 혼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제가 저기 뒤에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저기 텔레비전도 크게 해도 제일 크게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는 걸로 조금씩 아 얘가 귀가 안 들리는 거구나 그런 거 이렇게 가족들도 알게 된 거고요. 그럼 병원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근데 가도 이제 고칠 수가 없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럼 몇 살 때 완전히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언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소리가 안 들리게 됐나 봐요. 그런 건 정말 고칠 수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도 아마 그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소리를 듣는 거는 공기를 통해서도 듣지만 이 뼈를 통해서도 듣거든요. 그래서 뼈에다가 이렇게 뼈를 이 소리를 확대시키는 그런 장치를 이 뼈에다 대면 인공 와우 뭐 그런 와우 거 안 해도요. 아니고. 뼈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이 귀에다가 이 헤드폰 쓰잖아요. 헤드폰을 귀에다 대는 게 아니라 이 뼈에다 대는 헤드폰이 있어요. 울림으로. 네, 그 울림이 그대로 귀 안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로 큰 공사장, 굉장히 시끄러운 데에서는 이어폰을 해도 안 들리거든요. 뼈를 통해서 들으면 잘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 알아들으시죠? 나라 네, 다 알아들으시죠? 다 알아들으시고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일부러 천천히 말씀하시면 더 못 알아듣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일부러 천천히 맞아요. 얘기하면 더 못 너무 알아듣죠. 천천히 해도 모르고 네. 자연스럽게 그래도 천천히 똑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속도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네. 좋죠. 예. 제가 참 잘하죠. 네.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일본어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일본어는 저기 엄마 따라서 일본에 갔을 때 거기 저 주위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안 배우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따라서 입모양을 만들어 보고 네, 아침에 가면 오하요라 그러면 그게 입모양을 온지 콘지 모르지만 그냥 고하요라고 해보고 고하요라고도 해보고 뭐라고도 해보고 몇 번씩 얘기를 할 때 누가 반응이 있으면 그 발음이 맞는구나 그렇게 알면 그걸로 기억을 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영어는요? 영어는요 저기 영국에 갔을 때 한 반에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기 1대1로 수업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을 찾아주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기 칠판에다가 너무 영어를 모르니까 A라고 써놓고 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가져가 줬어요. 그때 처음에 아 이렇게 목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걸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만져보면서 입에서 어떻게 공기가 나오는지 네 영어는 이렇게 글자는 같은데 발음이 틀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하나씩 선생님 얼굴 만져가면서 매일매일 했고요. 1대1로. 1대1로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그 네,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매일 하니까 좀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 네, 저에게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외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발음을 만드는 게 문제니까 그쪽으로 힘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고. 아니 쓰는 그런데 거는- 저는 궁금한 게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왜 영국을 가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 영국에 가셨어요? 영국에 간 거는 제가 귀가 안 들리는데 외국 땅에서 보통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무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 선생님은 칠판을 글자를 쓰면서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뒤돌아서니까.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아침부터 그렇게 집중을 해서 입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몇 페이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 교실에 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여러 가지 상상도 하고 학교에 그렇게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만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못해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땐 되게 겨우 들어간 학교가 좀 불량 고등학교,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없고 그냥 놀고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학을 하려고 해도 취직을 하려고 해도 어렵겠다. 취직을 하려면 귀가 안 들리 전화도 못 하고, 네, 일본어도 좀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부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무슨 그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기가 필요하다. 그거를 생각했을 때, 고민을 했을 때 귀가 안 들리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혹시 영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세계국어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주지 않을까. 그건 내가 귀가 안 들리는 장애가 무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양한 생각이었지만 귀가 안 들리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영국에 보내달라고. 영국에는 혼자 가셨어요? 그럼 혼자 갔습니다. 엄마가 같이 안 가고. 그렇죠. 오. 혼자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엄마 다 따라가는데. 아니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엄마가 대단하다. 보내주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공부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1년? 2년? 엄마는 1년, 약속은 1년이었어요. 그럼 영국에 얼마나 사셨어요? 1년 10개월. 아, 2년 가까이. 그러면 스페인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스페인어는 제가 3년간에 30개국을 세계 방향을 했거든요. 여행을 예. 30개국이나? 혼자? 예. 혼자서요? 어머, 대단하세요. 아니 수화를 할 줄 아나요? 수화로 여행을 했나? 수화 하세요? 수화. 못해요. 수화는. 어. 수화는 옛날에는 수화를 장애인을 그 사회에서 받아주는 게 좀 지금보다 어려운 네. 시절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수화를 배우거나 장애인 학교에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화가 있다는 그런 것도 몰랐고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스페인어는 여행하다가 스페인어는 세계 방향을 하다가 스페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정말 활발하고 재밌고 그런 사람인데 영어를 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나 손짓 발짓 다 하다가 이제 지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세계 방랑 중이니까 그래 스페인어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학교 문 두드리고 스페인어 하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7개월 스페인에서 살았어요. 아니 7개월 만에 스페인어를 다 대단하세요. 안단 말이에요.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스페인어에서 배울 때도 1대1로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물론 그때 그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사정을 얘기해서 또 목에 목도 손 대고 만지고. 이렇게 소리 울려서 해보고 여러분 손 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도 몰랐는데 진동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말을 배우는군요. 그래도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근데 대단하신 거죠. 훌륭하세요. 이렇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해요. 그 간단한 걸 우린 여태까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겁나거나 무섭지 않아요? 혼자 세계 여행 다니면? 아니요, 전 무섭진 않아. 즐거웠고요. 이게 다양한 나라의 여러 가지 나라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정말 배운 것도 많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성식이라는 것이 꼭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 그 성식에서 빗가버리면 자기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세계 방향을 할 때 만남으로써 배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 하냐면요. 일본의 금융업 쪽에서 법무심사관을 하세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하는 일, 직장. 직업. 직업이요. 예. 저기 금융회사에서 매매심사. 심사. 예. 매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무슨 불법이 있었는지 아, 없었는지. 그러면 취직할 때, 직장 잡을 때 어땠어요? 취직. 할 때. 할 때. 취직할 때. 네네. 처음에 취직할 때요? 네. 또 면접 볼 때 어땠어요? 골드만삭스의 네. 면접 보신 적 있다면서요? 예. 거기는 이제 세계 방향하고 갔다 왔을 때 제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취직을 하려고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그 포럼 같은데 포럼 같은데.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갔는데 다 거기 20몇 살 정도의 거의 어린 분,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30살 먹은 아줌마가 갔다가 보니까 저기 제대로 상대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영어도 좀 얘기 좀 하고 즐기다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골드만삭스 앞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로. 세계 여행 갔다 와서 30살이 됐는데 직업을 찾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없고 네, 회사들도 이혼판이니까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럼 거기 레슈메 주고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예. 그리고 영어를 참 재밌게 한 2, 30분 얘기하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갈 때 핸드폰 메일이 왔어요. 네. 인터뷰 하러 오라고. 인터뷰하러 다시 네, 오라고. 그냥 금방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게 무슨 회사냐 그러면서 가봤어요. 그때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좋은 회사인 줄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정말 너무 활발하고 사람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고 여기구나. 내가 일할 때는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인터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몇 명 학원과 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정말 재밌었고 그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영어였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 웃으면서 재밌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못하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그날에 이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니 그렇죠. 면접 회사에서 좀 그렇게 받아서 저 얘기하죠. 뽑으실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요. 예. 그냥 이제 we'll offer you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한다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일주일 후에 이제 offer letter 사인하러 오시라고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일하게 된 거예요. 오, 축하드려요. 이거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질 그 않으시네요. 어려운 회사를 정말 쉽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예. 재밌어요. 질문도 재밌고 물어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어요? 예, 그럼요. 저희도 그런 재밌어요. 기회 없잖아요. 아니 사실 이런 어떤 좀 불편한 게 있거나 안 되는 게 있으면 대부분은 포기하거나 좀 좌절하는 게 더 많은데 이분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고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갖고 아주 그냥 너무 보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어? 근데 포기를 김수림 씨 하는 것보다 도전을 해서 그때 안 됐다 그래도 무슨 반응이 있을 게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도전해가면 언젠가는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김수림 씨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때 뭐 등 돌리면서 뭐 그러고 저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서로 눈을 응시하면서 그렇죠. 입 모양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니까 아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정이 붙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들겠어요 진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얼굴을 이렇게 계속 쳐다봐야 하잖아요. 예. 네. 그게 좋으세요? 아, 예. 그게 참 좋아요, 저희는. 사람들 이렇게 안 보고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의외로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거봐, 내 얘기 다 알아들어. 아유 그래요. 아유 장해요 장해. 아주 장해요 정말. 근데 아까 30살의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결혼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연애 결혼? 아니고요. 저기 인터넷에서 예. 저기 만남 사이트에서 어떻게요? 그냥 저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도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가까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찾아보다가 내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난 만남 사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몇 명 만났는데 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이거는 안 되겠다. 또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한 명 만나보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자. 그러고 만난 게 지금 남편이에요. 첫눈에 반했어요? 예? 좋았어요? 첫 번째 만남이? 아니요. 처음에는 참 서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왜요, 왜? 있어요. 그죠? 저희 남편은 제가 역시 귀가 안 들리니까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지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어를 모르는지 바본지 뭔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고 저는 조금 말랐거든요. 이 사람 건강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조금 몇 번 만나보고 그러니까 좀
알게 돼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결혼 한다고 결정한 거는 6개월. 뭐가 좋았어요, 남편? 글쎄요. 그때는 사랑이랑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을 만나고 무슨 뭐라 그럴까? 행운? 만난 게 운명? 행운이다, 운명이다. 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제 말 잘 들어줬고요. 제일 중요한 중요합니다. 거죠. 네. 그러면 아기도 있어요? 딸, 아들, 아이? 아예 잘 봐주고요. 예. 몇 살이에요,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예뻐요? 예뻐요. 엄마 닮았어요, 딸이? 반반. 어. 근데 아빠 좋아해요. 최근에 책을 쓰셨다면서요, 책. 예. 예. 저기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출판을 했는데 그게 아주 화제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살면서 삶을 찾았다든지 활기가 생겼다든지 용기가 났다든지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반응이 많고요. 70대 할머니 저기 힘이 났다고 팬레터를 보내오고요.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책을 아주 70권, 100권 사서 수업에서 읽고 저기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강연도 불러주고 이렇게 많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데 많이 나가고 그럼 강의도 하러 다니세요? 강연도 하러 다니세요? 강연? 강연에 다녀요. 네. 학교. 무슨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저의 인생 반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부딪혀서 해보자는 거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하고 있는 주간 저기 어떻게 대화를 하나 그런 거 상상을 하면서 다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 그리고 또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 배운 것 한 가지는 뭐라 그러나 저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식만이 세계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자기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건 많다고 그런 얘기 그리고 누군가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결과로서는 자기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우울증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우울증 걸린 건 몇 살 때예요? 한 번은 26살 때 세계 여행하기 전에. 세계 여행하기 전에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33살 왜요? 네, 첫 번째는 회사에 다닐 때 저를 도와주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자기가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때 처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시에 남자친구도 헤어지게 됐고 그럴 때 이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근데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와주고 있었다. 그걸 알았을 때 길이 막히고 이제 절망적이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세계 방향을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좋은 회사를 다니거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다. 그걸 깨닫고 난 거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는 두 번째 회사 골든방삭스 다닐 때 자기가
장애인인데 보통인처럼 일을 하려고 힘들었군요. 힘들어서 무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근데 자기랑 대화를 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고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잘 얘기를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그때 신혼이었는데 우울증이 된 거예요. 그때 많이 남편 많이 욕만 했어요. 남편이 좀 많이 아유, 받아주고 그럼요. 그랬나 봐요. 근데 정말 박사님 이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맞는 말씀이죠. 또 하나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부터 못하는가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너무 재미있는 건 즐기면서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기면서 하자, 재미있게 하자. 이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다. 나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기가 막히게 극복이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기 키울 때 힘들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아이일 때는 울어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땐 입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발음이 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 간단한 걸 하나를 못 줘서 계속 울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제가 자면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깨워줄 사람이 없으면 흔들어서 깨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기는 울고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기가 이제 이해를 하고 엄마는 안 들린다는 걸 알고 근데 가끔 엄마는 귀 안 들리는 거야? 왜 안 들리는 거야? 고치고 와 그런 소리도 해가면서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부르면서 똑바르게 이렇게 크게 입을 열면서 얘기를 해주게 됐고요. 그러면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럼요. 어. 그런데 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가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도전을 해서 즐기면서 여러 가지 해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배우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은 수화를 하고 있거든요. 수화를. 예, 이제야 왜요? 이제야 2월에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강연을 통역해주는 분이 옆에 있었거든요. 수화 통역. 네, 수화 통역을. 근데 다 저를 안 보고 그 통역하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보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고 여기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수화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8월에 또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강연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화를 하려고. 제가 같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재원 아나운서가 수화도 해요. 아니야. 아니 한번 수화로 인사해 다 잊어버렸어. 다 보세요. 잊어버렸어. 한국어 수화를 하세요? 한국어 일본어 수화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 네. 네. 그리고 보통 분도 제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청각 장애인과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네, 참 좋아요.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잘 하시는데. 네, 아니요. 이거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해요. 노래만 못하지 다 잘한다니까요. 이거 다 하세요. 노래 못해요. 노래. 저도 못해요.
좋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엔 딸이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배려가 있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아주 많이 배웠어요. 아, 정말로. 예. 그러니까요. 오박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나는 뭐쏙 빠져요. 얘기를 하면 눈을 봐야 되니까 네. 거기에 폭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들게 생겼어요, 진짜. 좋아요. 정 이미 들었죠? 아 진짜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도전의 끝이 아니라 도전의 시작이고 포기가 도전의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저는 많이 배웠어요. 음. 인터넷 만남도 되는군요. 우리가 오늘 웃어야 할 때 다 웃었어요? 다 웃어야 될 때 다 웃었어요? 웃었어요? 네네. 저요? 네, 네 우리가 잘 웃었냐? 웃었어요? 잘 웃고 웃긴 얘기할 때 잘 웃었어요 우리가? 네. 네네네. 누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실패와 성공 사이에는 포기가 있다라는 말이. 근데 이분은 포기가 없으셔서 정말 참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수림 씨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 내고 또 기분 좋아지고 재미있게 인생을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